송금종 기자와 함께하는 훈남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는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할까요? 네, 이맘때면 이슈되는 경제 키워드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지난 1년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해서 더 낸 건 돌려받고 덜 낸 건 그만큼 더 내야 되는 것으로 직장인에게는 13월의 보너스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팁 알아봅니다. 네, 연말 정산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이게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만큼 오늘 제대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말 정산이 이미 시작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월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고 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온 또 서비스도 있다고 하던데 소개 좀 들어볼까요? 네,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 또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근로자 절세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그리고 간소화 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편리한 연말 정산 서비스, 절세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연말 정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부분부터 좀 봐야 될까요? 네, 올해부터 달라진 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건 신용카드로 쓴 도서 공연비고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 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 공연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모든 비용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어떤 서점인지, 어떤 공연장 혹은 어떤 영화인지 이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 해당이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영화 관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 그 사이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접수 사이트 그 바로가기 화면에서 사업자 현황을 조회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도서 공연비 사업자는 온 오프라인 도서 공연비 전용 가맹점에 스티커나 온라인 배너 등 식별 표식을 부착해 이용자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전용 가맹점에서 도서나 공연 티켓을 신용카드로 사면 다 조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에게서 구매한 경우와 2018년 7월 1일 이전에 도서 공연비로 지출한 금액은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조회가 됩니다. 또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지연 등록하거나 일부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한 경우 역시 도서 공연비로 조회가 되지 않으니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될 수 있으니 역시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 잠깐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좀 헷갈리는 용어가 있어서요. 그 보통 소득공제라고 하기도 하고 세액공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서 결과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하는 걸 말합니다. 과세 표준, 즉 과표 구간을 낮추는 것인데요. 그리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항목 자체를 빼주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높으면 과표를 낮출 수 있는 소득공제가 유리하고요. 세액공제도 절세 효과가 높으니 꼼꼼하게 공제 항목을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 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 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제 정리가 좀 됐습니다. 설명 듣기에 훨씬 편안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올해 달라진 이 공제 항목 더 알아볼까요? 가족과 합산되는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가 폐지된 점도 있습니다. 원래 중증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으로 진단을 받아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썼을 경우 공제 한도가 700만 원이었는데요. 그 한도가 폐지돼 전부 공제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의료비와 관련해서도 난임 시술비도 20%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간소화 서비스에는 난임 시술비 항목이 별도로 없으니 지출 금액 영수증이나 서류를 회사에 따로 내셔야 합니다. 이게 난임 시술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를 따로 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난임 시술비 말고 그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들이 또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좀 볼까요? 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는데요. 계속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뭐 의료비 부분에서도 공제 한도가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까요.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나요?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사람이 전세보험을 들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에 내는 반환 보증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게 신용카드로 쓴 도서, 공연비, 그리고 3억 원 이하 주택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올해부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자, 이제는 주택 관련 세액공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세 좀 볼까요? 월세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네, 올해부터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를 제외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습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이고요. 단 총급여 5,500만 원 초과해서 7천만 원 이하는 기존대로 10% 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네. 그러면 지난해에 이게 집을 빌리느라 지출한 전세 자금 대출, 원리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네, 전세자금이나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원리금 상환액, 주택 마련 저축 납입금, 월세 등은 모두 소득 소액 공제 대상입니다. 먼저 전세자금 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 원 한도가 소득 공제 대상이고요. 주택 구매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연 1,800만 원까지 이자 상환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주택 마련 저축 납입금이 공제 대상이라면 그 우리가 매달 적금식으로 붙는 청약 적금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은 납입액의 40%, 연 300만 원 이하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연말 정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훈훈한 경제. 자, 국회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신용카드 공제도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좀 볼까요?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 급여가 5천만 원인데 신용카드 지출액이 1,250만 원 이하라면 관련 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 등 기본 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포함해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게 모든 사용액이 다 포함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도 있는 거죠. 네,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 중고차를 제외한 자동차 구입 비용, 수업료 및 보육비, 상품권 등 유가 증권 구입비, 리스료, 기부금 등이 제외됩니다. 네, 이게 모든 사용액이 다 포함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도 공제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낸 세금을 이게 실수하지 않고 돌려받으려면 또 어떤 부분 확인이 필요한지 더 추가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먼저 부양가족 공제는 단골 오류 항목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복 공제 등으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만 한 명당 150만 원씩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부모 등 그 기본 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근로자가 부모나 자녀 같은 부양 가족이 쓴 그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네,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있다면 직접 로그인해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되고요.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본인 인증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세무서를 방문해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해도 되는데요. 부양가족이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19세 미만 자녀라면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 조회 신청을 한 뒤에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양가족 공제가 단골 오류로 꼽힌다고 하죠. 그러니까 실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이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부분은 특히나 신경을 더 쓰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2018년 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그 근로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용카드 등의 소득 공제, 주택자금 공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세액 공제는 재직 당시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 납입액,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알아본 이런 내용들은 그 다 전부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해서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경 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일부 이러한 자료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건데요. 어떤 항목일까요?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 그리고 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특히 부양가족 공제가 문제되는데요. 형제자매나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 공제하는 등 신고 착오로 세금이 줄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중복해서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자녀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 직계 존속의 형제 자매인 삼촌과 이모 등 형제 자매의 가족인 형수와 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에 더해 나이 요건인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자료를 다 챙기지 않아도 이게 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도 좀 들어볼까요? 네, 총급여가 일정액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인적 공제 등 자동 공제만으로 원천 징수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급여가 얼마 이하여야지 해당이 되는 건가요?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가 3,083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자녀 2명의 4인 가족이면 별도 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난해 1년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인적 공제, 자녀 세액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서류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도 최종 결정세액이 0원으로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네, 총 급여가 3,083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의 경우에 지금 적용이 된다고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는데 자녀가 그러면 1명인 3인 가족인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근로자 총급여가 2,499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로 2인 가구는 근로자 총급여가 1,623만 원 이하면 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고요. 또 독신자는 총급여가 1,408만 원 이하면 별도 서류 없이 세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총 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는 뭐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기본 자동 공제만으로도 원천 징수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요것도 기본 정보 참고 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사정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기간 안에 연말 정산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또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방법을 알아볼까요? 네, 근로자의 소득 세액공제 누락분은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세액공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뭐 그냥 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습니까? 네, 돌려달라는 청구, 즉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절차를 클릭할 때 5년 동안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홈페이지에서 경정 청구 자동 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업자나 근로자 모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세금을 되돌려 받기를 바랄 텐데요. 이게 사실은 13월에 보너스가 되는 게 아니고 방심을 하다가 이게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손금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